토론의 자장이신 강순미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렸던 입니다. 대단하네요. 우선 내용이 좋고요. 그리고 참석자들의 열기가 또 굉장히 최근에 제가 이런 데 좀 쫓아다니고 뭐 조금씩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317분이 남아 계신데 아까 좌석이 뒤에 못 알았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한 511분 정도 있다가 나가셨어요. 자, 이제 근데 한 150분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후회하시게끔 이 종합토론에서 우리가 좀 더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내용은 이 지정 토론자분들이셔서 토론문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 액기스만 뽑은 이렇게 제가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일반적인 내용 또 앞에서 내온 이걸 또 종합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건너뛰고 오늘 다 부가가치 여기에다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또 시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7분씩 드리기로 했고요. 이렇게 시간을 조금 세이브한 이유는 또 하나 놀란 게 굉장히 플로어에서 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가 대단하세요. 그래서 끝나고서도 이게 또 질문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쉬워요. 시간만 엄격히 관리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우 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딱 타임 스탑워치 해놨고요. 그래서 7분이니까 제가 딱 누르는 순간부터 아마 끝날 때쯤이면 날 좀 보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멜로디음이 하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저를 안 보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에 계신 분들께 하나 숙제를 낼게요. 오늘 끝날 때쯤 되면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늘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느끼셨을 거고 보지 마시고 컨닝하실 수는 있지만 한 10개쯤에 오늘에 들은 주요 내용 키워드를 한번 좀 적어 보시는 게 어떤가. 맨 뒤에 메모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해 놓은 거거든요. 보지 마시고 가급적 예를 들면 AI, IoT 이렇게 시작해서 좋고 아니면 나가다가 이제 아까 들은 몇 가지들 있죠. 이혼한 공무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내가 들은 것 중에 이거 확실히 내가 오늘 알았다. 또는 이게 남는다. 10개 정도를 한번 뽑아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좀 싱겁죠? 우리가 3시간 가까이 앉아있으면서, 4시간? 사실 너무 열심히 학습하신 것 같아서, 좌우에 자기 친구 말고요. 오늘 앞뒤, 오늘 아마 낯선 분 계속 옆에 앉아 계셨는데 누군지 대강 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듣다가 졸다가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인사 한 번씩 해주십시오. 자, 좌우, 아는 분 빼고, 건너서 악수 한 번씩 하십시오. 예. 되셨어요? 예, 오늘 최소 한두 분씩 사귀고 가시는 겁니다. 예. 의도적으로 남자분, 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시는 분들. 그 순서를, 인사 끝냈고요. 예. 지금 지정 토론이 5분이잖아요. 35분입니다. 7호 35. 그러니까 35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서를 제가 또 정했습니다. 우리 정민 박사님, 현대경제, 보면 아시겠지만 다 연구원인데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공공 쪽에서 오시기도 했고, 직업 이런 연구하는 국제연구기관에서 오시기도 했고, 또 민간 기업 쪽에, 우리 기업연구원 쪽에서 오시고 그랬는데, 자, 지금 4차 양육 여러 산업 일자리, 그에 따라서 역량, 그리고 직업교육, 고등교육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들었기 때문에, 또 이 배치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장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정상 먼저 토론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정민 박사님 얘기 듣고 그 다음 바로 우리 전체 리뷰를 한번 박사님이 우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예, 우리 스무 직장에서 이제 드러나는 신의 직장으로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론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혜정 박사님이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표현영 박사님이 중소기업 비자 인력 양성 차원에서 사탄화평면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기 오늘 주최 측이시기도 하니까요.
그 이미정 선임연구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내용은 다 갖췄기 때문에 시간입니다. 그래서 7분 이내로 5분쯤 생각하시면 7분 되실 겁니다. 예, 자, 제가 중간에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바로 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시작을 정민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정민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연구원에서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행사하는데 와서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시간 제한이 없는데 오늘 저희 또 연구원에서 또 행사가 있어서 제가 바로 가야 돼서 부디에게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 오늘 와서 좀 저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배워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도 또 다른 쪽의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제 다보스 포럼이 시작하기 전에 그 해에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관련돼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2016년 당시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이제 그 주제를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내용 토대로 해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에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얘기,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이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다보스 포럼이 2017년에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경제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화두가 이제 오면서 이런 그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보스 포럼의 그런 세션들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이제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그 글로벌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고 여기에 또 그 글로벌 전반적인 생산성 자체가 이제 둔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이제 고성장 시기를 거치다가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어떤 그 저성장 시대에 이제 고착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한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정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이민아 박사님이나 이런 그 발표하신 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일단 그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의 키포인트를 한번 찝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민아 박사님께서 앞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와닿는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샘플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최적화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성이 향상된다든가 어떤 그런 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분명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런 단순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성장이 도달되면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순직에 대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제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한편으로 이제 부정적 측면은 이제 그 승자 독식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빈부격차가 클 것 같은 그런 부정적 요소도 분명히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절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제조업의 어떤 그 강국을 위해서 또 다른 그런 부흥 전략이나 산업 그 강화 전략을 이미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더 촉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한국은 준비를 해야 되냐?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어떤 산업 구조나 경제 특성을 살려서 여기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단어라고 보면은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산업 구조, 특히 이제 제조업 부분이 한국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 부분과 이제 ICT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괄하면은 결국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일단 제가 그 토론문에 많은 얘기를 썼었지만 이제 준비하는 추진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구축. 즉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보면은 개방, 융합, 혁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 가지를 아울릴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일단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경제 유연성 같은 경우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노동시장에 대한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뭐 앞에서 이제 전문가 세션에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과연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그 소득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 그다음에 직업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업의 안정성이나 고용 안정성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평생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안정성 부분인데 이런 그 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소득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면 복지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 완화나 그런 교육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것을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통해서 이런 보완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사님.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박상현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실제 우리 주변에 이미 4차 산업혁명은 많이 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쾅쾅 오라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전문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버스 안내양, 그죠? 예, 저희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버스 안내양 쾅쾅 오라이.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교통카드가 생기면서 다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라지는 직업이 벌써 이미 1990년도부터 벌써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 가면은 돈을 찾을 때 얼마 찾는다 그러고 사인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카드 가지고 ATM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창구 지원도 상당 부분이 그전에 우리 은행 들어가게 되면 창구 지원이 굉장히 길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 정도는 사라졌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뭐예요? 위에 헬리콥터가 있었죠, 그죠? 전면 차선 위반 또 뭐 과속을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드론이 있죠, 드론. 못 보셨어요? 제가 지난 명절 때 시골 갔다 올라오는데 보니까 드론이 굉장히 큰 드론이 있어가지고 가던 차들이 전부 속도를 줄여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예요? 포켓몬 열풍. 이런 등등의 벌써 이미 우리 사회에 곳곳에 깊숙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뭐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이미 분야별로 어떤 분야는 아마 깊숙이 의료 분야 쪽은 아마 더 깊숙해지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럼이나 세미나를 이렇게 가보면 대다수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저희도 미래 직업 연구 포럼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자료 보시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뭐 빅데이터니 자율주행차니 로봇이니 이런 신기술에 대한 각계 전문가분들의 발표 내용들이 많이 잘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 다녀보니까 또 심지어 뭐예요? 지금 여기는 무료죠.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무료죠. 그뿐만 아니라 점심도 드리죠.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경기 일자리 재단. 예, 근데 다른 데는 뭐예요? 돈을 주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세미나 포럼을 듣습니다. 바로 4월 5일 제가 2017 미래금융포럼은 제가 88,000원 돈을 내고 와서 들었습니다. 예. 예, 금융보험업계 쪽도 뭐예요? 아주 급변하게 아까 이미 발표 자료 나왔죠. 핀테크, 그 다음에 뭐 P2P. 그래서 사실 뭐예요? 그래서 은행 지정이 없어진다. 왜냐하니까 모바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창구를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인터넷 뱅킹 이용하다. 지금은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고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시대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지점들이 사라진다 해서 은행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아왔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세미나를 가보면 공동된 그 흐름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급격하게 변한다는 그 사실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모련에 가서 신기술로 인해서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차, 뭐 드론 3D 프린팅 이런 신기술들에 해서 급격하게 변한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신산업 신기술 발전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교육 코딩도 필요하다, 소프트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런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은 뭐냐? 아까 우리 앞에서도 발표들을 많이 하셨죠.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협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통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교육 핵심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으로 대체로 모아졌다는 얘기죠. 오늘 발표한 자료도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오전에 발표했던 우리 이민아 이사장께서 발표하신 내용도 보세요. 그렇죠?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고 인간과 기술이 만나서 융합한다. 그래서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그때 가서는 결국은 교육 핵심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렇죠? 이런 흐름이 보면 대체적으로 한데 우리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색다른 내용들이 많이 풍부한 내용들 들었어서 저도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명강의를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크게 방향성을 보면은 미래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성, 현실성, 효과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최근에 지금 대선 주자들에 대한 공약을 제가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고용 관련해서 검증했는데 아마 채널에서 검증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면은 뭐예요? 청년 110만 일자리 공략하겠다. 그 다음에 뭐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 공략하겠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일자리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청년층들을 원해가지고 그 일자리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만 대선 공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준비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진 체계, 즉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제 미래부에서 지능정보 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실은 진행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모를 뿐이죠. 이미 보도자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번 발표를 했고 또 좀 있으면 4월 말에 또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 신산업 신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금 아까 우리 발표 내용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각 분야별로 지금 기술들이 융합되는 이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우리 산업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많은 산업계에서 그에 대한 권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대응 방안이 필요한데 실제 작년 말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이미 발표되었고 특히 제가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정치권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정치권에서 담당하는 게 뭐냐? 제가 두 가지 법을 말씀드릴게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역을 거점을 해서 그 신산업을 육성을 하는 그 규제를 완화시키는 특별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더 오래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또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요. 의료 부분이
좀 일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 부분을 뭐예요? 이런 자리에 공청회를 통해서 빨리 그 부분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아까도 발표전 그 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일자리가 제조업에 비해서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거든요. 근데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바뀌어야 할 두 가지 집단을 저는 여기저기 강의하면서 누차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교육 집단. 제가 이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육이 핵심이 돼야 된다 하는 교육 집단과 그 다음에 이 정치 집단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칼자루 진 사람이 바로 이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결론이 중요하네요, 그죠? 결론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결론이 있었죠. 그 많은 정보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가면 있다. 거기 이제 미래직업 포럼이라고 쭉 있는데 저도 거기 멤버입니다만 예, 좋은 내용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꼭 들어가 보시고요.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죠. 오늘 88,000원 이상 같이 있는 건데 공짜로 점심까지 얻어먹고 과자도 주고 선물도 주고 참 좋다. 뭐 이런 중요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참 자연스럽게 우리 세 번째 이혜정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교육정책 연구하고 있는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박상현 연구위원님께서 교육 집단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속해 있고요. 여기 이제 초대받아서 왔는데 와 보니까 고용, 일자리, 직업 이런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교육과 관련된 분들은 별로 없어서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고 토론하는데 여기 자리에도 이제 저만 여자고 나머지 다 까만색 양복 입고 오시고 근데 이제 토론이나 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이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일자리 절벽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까 김영생 선임연구원님 지금 가셨는데 그분께서도 이제 일자리 관련된 그런 예측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은지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 절벽 얘기를 하면 학부모님들이나 교사, 시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이후에 안정적인 일자리랑 연결이 될 건지 말 건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약사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안 해야 되나 이런 걸 저한테 상담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일자리 절벽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교육이랑 연결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방도 말이 나왔지만 교육이 혁신돼야 된다. 현재 한국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혁신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 이제 대선 주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타당한 면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초중등 교육,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교육 연구를 하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위기 담론, 4차 산업혁명 이 담론 이외 위기 담론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이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를 준비하는 준비로서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은 사회를 창출하고 인간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담론들이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역할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래 일자리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 이 얘기를 하면서 창의성, 융합 이런 얘기들을 쭉쭉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많이 그걸 반복해서 보면 이제 거의 외울 정도예요. 몇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몇 개 새로 생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쭉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아까 장원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슬라이드에도 한 장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나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신다는 분들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고 창의성을 길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건물주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포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미래 교육과 관련된 담론들과 실제 이 땅을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일자리에 대한 생각의 이 엄청난 간극을 뭐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지금 현재 청년들이 너무나 인식이 낙후해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구급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뭔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프리 에이전트 시대라고 하고 장애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 거기 이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현재 뭐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란 말이죠. 이게 이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성장이 이전처럼 막 팍팍 되는 그런 시기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위기 당면에서 좀 벗어나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들이 뭐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수저계급론 얘기하고, 아무리 그 정부가 뭐 돈을 쏟아부어도 출산은 하지 않잖아요.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면은,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전제를 좀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라는 게 뭘까?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생각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를 실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공무원이라는 일자리가 실제로 자기를 실현하는 방식일까요? 혹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의 관계 자체가 지금 다르게 설정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젊었을 땐 정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의 자식한테도 나와 비슷한 삶, 안정적인 삶을 물려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기존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면, 지금은 교육과 일과 삶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연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교육이 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면은 그런 전제들을 의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더 나가면, 이제까지 뭐 기술 혁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되게 우리가 그냥 바로 외우고 있잖아요. 데카르트의 그 규정,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인간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AI가 우리보다 더 잘 생각하잖아요. 뭐 알파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지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데,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을 규정해왔던, 근대까지 규정해왔던 그 규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상현실이 현실보다 더 리얼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켓몬고를 잡으러 그 포켓몬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기차 타고 막 그 속초까지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가상에서 느끼는 것이 현실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리얼한 이 세계에서는 가상의 내가 나인지 현실의 내가 나인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막 극심화된 어떤 극단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사이버 폭력 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그 교육하는 기간 동안 배워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인간이 뭐지? 관계가 뭐지? 사회가 뭐지?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일자리나 삶이나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전제가 무엇이지? 라는 것 자체를 아주 어릴 때부터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미래교육이나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거에 굉장히 전문가가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지능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익스플로이테이션, 그게 이제 AI가 제일 잘하는 거죠.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두 번째가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해서 탐색하는 거예요. 이 탐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사고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교육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이 아주 고차원적인 지능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얘기가 너무 이질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예.
교육 연구자로서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만은 외롭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봐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토론자 이름만 보고서는 전혀 외롭지 않았었죠, 그죠? 예, 뭐 강순희도 있고 정리인도 있고 남아있는 예, 우리 이미정 박사님도 그렇고 제가 좀 헷갈렸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자, 우리 표한영 박사님 부탁합니다. 7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연구원의 표한영입니다. 예, 제가 여기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사실은 한 50명 정도 얘기하는 자리인지 알고 왔는데 상당히 사실 좀 당혹스러운데요. 저도 조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다른 식으로 기존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들었을 때 기시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미시감이 드십니까? 혹시 누구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기시감이 더 강하신가요? 미시감이 더 강하신가요? 저는 사실 좀 상당히 기시감이 더 강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얘기가 나온 게 2016년이었고 재밌는 거는 그 책이 이제 작년에 또 번역이 나왔고 그 사람이 작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근데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2012년에 나왔어요.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이. 그 책이 2011년에 쓰였고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 2012년인가 13년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고 슈밥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은 5차 산업혁명이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당히 기시감이 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위기냐 아니냐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자문해 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0대들 같은 경우는 입시 지옥이고요. 20, 30대들 같은 경우는 취업 지옥이고요. 40, 50대 같은 경우는 부채 지옥이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또 빈곤, 노인 빈곤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약에 기회 요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10대든 20대든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민들이 이 4차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하나의 희망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저는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기회 요인인지 아닌지는 아까 이혜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맞닥뜨려 있다라고 하지만 전부 다 카이스트 나온 학생들도 고시가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그게 앞으로 한 10년이 있다가도 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제가 앞서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미시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직업이 각광을 받을 거냐, 또 내지는 노동 형태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래서 교육이 거기에 어떻게 맞춰서 변화해야 될 거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 다니실 때 교수님을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대선주자 토론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불편하신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랐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미래학자가 아니라는 거고 좀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도 물론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어떤 직업이 유명하냐,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서로 어떤 더 우문의 우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좀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다라고 이혜정 박사님 말씀에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전제를 가지고 한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시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뭐 노동 형태나 교육 형태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그걸 모르니까. 근데 이런 건 확실하잖아요. 뭐 로봇세를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노동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저도 노동이 없어지면 전 놀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럼 내가 뭘 먹고 살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그 샌더스 열풍이 행복이란 무엇이냐라는 게 우리나라에 불었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과연 노동이라는 무엇인가? 일자리를 갖는 게 노동인가? 내가 직장에 못 가는 것이 내 불안 요인인가? 아니 오히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이 없는데 그럼 돈이 없다는 건 나중에 전제로 하고 그럼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아까 그 강 교수님한테 이 자리에 쓸 거라고 물었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돈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가 시간을 1년을 2년을 즐길 수 있다면 내가 뭐를 할 줄 아는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낚시를 좋아하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 그 EPL 같은 그 프로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교육에서 노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내지는 우리가 그 노동을 하지 않고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즐길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진로라기보다는 교육이라는 거에서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 근데 계속 어떤 혁신이 지금까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 거의 오히려 부를 갖다가 나누는 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켜 왔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 인간들한테는 혁신이라는 것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그것이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그러면 이 혁신이라는 거는 그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이 대체를 하면 인간의 노동은 없어질 건데 그러면 그것이 일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오히려 그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노동이란 무엇인가? 뭐 여가라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부라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뭐 또 그런 시점에서 이걸 계획하는 과연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개념적이고 어떻게 미래 사회가 변하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입니다. 네,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앞에 그 모두 발제에서도 비슷한 결론들을 제시해 주셨었죠. 이민아 교수님으로부터 세 분 발표가 아마 다 지금 우리 그 표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과제와 관련해서 좀 철학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 삶과 관련된 것들에서 여러 대안들이 좀 모색이 되면 결코 우려할 어떤 이런 위협적인 게 아니고 더욱 더 그 디지털 유토피아, 디스토피아가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자 이제 외부 지정 토론자, 내부자라고 그래야 되나? 예, 여기 종합을 하셔갖고 지금 우리 임희정 선임연구위원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임희정입니다. 제가 종합보다는 하여튼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또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심플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뭐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산업 뭐 발표도 많이 나왔었고 오전 오후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산업이 이렇게 융합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한다는데 기존 산업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어느 정도까지 더 세분화되어야 되는 것인지 합쳐져야 되는 것인지 그 산업 자체도 저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좀 와닿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정말 융합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어떤 산업 갖고는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여기에 고민이 있으면 이런 산업에 대한 정의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와닿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된다면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 직종별 변화 같은 경우에도 직종, 직업, 직렬, 직군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더 태스크라고 내려와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명확치 않고 아마 미래를 그 예측하고 지금같이 융합시대라면 더 이렇게 직무, 직종, 직업이라는 것보다는 직군이라고 더 크게 올라갈수록 더 와닿고 설명이 되고 우리 이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 저희가 표현할 때도 좀 더 선명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배경이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위에서 산업 직업이지만은 산업, 직군, 지역, 국가에 따라 역량이 다르니까 앞에서 산업, 직군 우리가 뭐 직종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함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니까 여기도 연동이 되면서도 또 저희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저도 경기도의 일자리 재단이니까 항상 경기도 지역 차원의 어떤 전략하고 중앙정부하고 협력 그다음 특히 교육 같은 것은 제가 마지막에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뭐 지역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중앙하고 연계가 되고 협력이 되니까 그런 역량이 다르니까 일자리하고 그런 이런 제가 기존에 언급했던 산업, 직군, 직종, 국가 지역이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다 다르니까 다 연동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단순 반복 일, 루틴한 일보다는 난 루틴한 일이 더 영향을 적게 받아주고 루틴한 일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인공지능도 보고 그 알고리즘 혁신 같은 걸로 인해서 그 딥러닝 같은 거죠. 단순 반복 업무, 루틴한 업무에 대한 정의가 지금 참 저희가 이렇게 감내된다는 게 조금 뭐랄까 말 그대로 정말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좀 더 복잡한 일들이 이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알고리즘 혁명을 위해서 루틴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좀 더 명확하고 이렇게 그런 정의가 됐을 때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데 좀 뭐 정말 이렇게 어떤 한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들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크게 4차 산업혁명과 무슨 뭐 산업 일자리 이렇게 크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 알고리즘 혁명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블록체인 뭐 혁명, 플랫폼 혁명, 그다음에 공유 경제 그리고 뭐 이전에는 뭐 디지털 레볼루션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했을 때 오히려 더 와닿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블록체인 같은 것만 해도 그렇게 꿰뚫고 들어가면 결국은 저희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다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이전같이 뭐 철인이 되려고 하면 어떤 한 분야든지 성점까지 가면 그 꼭대기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미래를 설명할 때 좀 더 와닿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정의 문제에서 좀 하다 보면 정말 그 정의가 명확한가 했던 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있고 미래 일자리 전략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나왔지만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구나 해서 그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 이런 저변 어떤 그런 논의가 많을수록 당연히 일자리 변화에 대한 동의를 보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자리 동향에 대한 전망을 보겠죠. 그리고 일자리성에 필요한 영향을 볼 것입니다. 영향을 왜 보는가 하면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게 있고 적게 변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교육이 들어와서 빠르게 변하는 것은 빠르게 대처할 것이고 좀 그 시간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직업에 있다가 어떤 자기가 직장을 바꿨는지 이전할 때 좀 시간이 있으니까 교육 차원에서도 어떤 또 단기 교육이라는 게 있고 장기 중장기 교육이 있는데 대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순서를 거쳐서 미래 일자리 전략이 나올 것이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은 고용의 윤화 같은 경우는 프리에이전트, 프리랜서, 임시직, 계약직
뭐 이렇게 생태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TF 방식의 조직이 운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이런 고행 윤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용어가 있는데 어떤 참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고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아니라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마다 쓰는 단어가 다르고 그냥 고행 윤활하고 좋은 말이지만은 사람마다 이해 방법이 달라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발전을 썼던 페이지에서는 제가 145페이지에 저는 뭐 그냥 제목을 제4차 산업혁명과 경기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경제의 변화, 경기도의 산업구조 변화, 경기도 일자리 변화는 말 그대로 뭐 전국 차원의 변화가 아마 경기도 차원의 좀 특색을 가지고 변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경기도 교육 및 훈련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하고 이렇게 토론을 끌려고 하는데 교육이나 훈련은 지역 차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교육제도라는 게 같이 힘을 합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육도 정말 지금 필요하거나 절실하게 사회적으로 인식 이런 사회적인 뭐 함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 하에 절박하거나 필요하거나 하고 당연히 이런 변화의 동인이 뭘까? 당연히 많이 언급됐던 인구 구조라든지 사회 경제적 동인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로 인한 어떤 고용 동향, 지역 차원의 데이터 같은 것이 분석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직무 역량 안정성 일자리에 대해서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죠. 분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직무에 대해서는 빨리 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늦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교육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정보가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인력 전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거버넌스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함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 같은 게 특히 뭐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미래 그림을 그리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좀 선명한 그림을 이렇게 상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방법 그 다음에 용어 하나도 저희가 막상 들어가면 제 스스로 이렇게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뭐 이 융합 표현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할 때는 이렇게 미래 전망할 때는 이렇게 그룹이 클수록 전망이 되는데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사람한테 어떤 너는 뭐가 필요해 했을 때는 의외로 또 이렇게 쪼개주면 좋은데 그런 어떤 이렇게 딜레마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기도 교육 및 훈련 변화가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뭐 더 퓨처 오브 잡에서 조금 참조해서 제 발제문에 이렇게 147%에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전하고 다르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만 언급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기업이 인력 감소라고 친다면 이전보다는 뭐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인재 관리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런 걸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급변하는 뭐 일자리 시대에 맞게 교육제도가 변형이 되고 뭐 그런 두세 개의 항목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이전의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전략이 나왔을 때 뭐 그다음에 명확한 어떤 용어 정의를 위해서 또 선명한 그림을 보였을 때 이게 탄력이 받고 그다음에 그런 선명한 그림이라면 이러한 전략들이 추진되기도 좋고 힘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장하는 사람이 적을 때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합일 수도 있죠. 아마 이 관련한 행사든 또는 연구자 저기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 재단 스스로에게 앞으로 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대책, 특히 일자리 또는 뭐 교육훈련, 각 고용 서비스 뭐 이런 고용 관련 서비스 부분에서의 대응책 이런 것들에 접해야 될 전략, 다짐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임 박사님 스스로한테 체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좀 대표님 끝까지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우리 일자리 재단 지금 이제 막 출범하고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줘갖고 아주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장시간이네요. 아침부터 여러 가지로 오늘 인상적인 컨퍼런스였고 특히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러니까 이제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굉장히 창창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진행하실 거죠? 저는 여기 저희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뭐 우리 발표 6분 앞에서 진짜 훌륭한 발표 들었고 지정 토론자분들 플로어에서 그리고 끝까지 참여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박수 치면서 저희 역할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일자리, 교육의 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대체하거나 기존의 것들을 소멸시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생성하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여러분께 새로운 기회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드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변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대주제로 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